돌발 상황입니다. UFC 최강자 2명이 페이스오프 도중 몸싸움이 붙어 난리가 났습니다. 2008년 데뷔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결점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악마의 재능 존 존스와 UFC 헤비급과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고 10년 동안 겪은 유일한 패배가 존 존스인 또 다른 격투기 최강자 다니엘 코미어. 이 둘은 실력이나 커리어적으로도 라이벌이었지만 실제로 사이가 매우 험악하여 두 사람의 경기는 격투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처음에 나온 몸싸움 이외에도 두 사람은 기자회견 도중 길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살벌한 멘트를 매일같이 주고받았을 정도이죠. 실제로 두 사람은 페이스오프 도중 벌인 몸싸움 때문에 법원에 서게 되었고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전세계 격투기 팬들의 마음을 울린 UFC 최강자 2명의 1, 2차전을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유튜버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저는 차도르입니다. 투기 종목, 다시 말해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차도르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마우리시오 쇼곤을 무참하게 박살내며 UFC 역대 최연소 챔피언으로 등극한 존 존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선수들을 모조리 박살낸 그는 알렉산더 구스타보슨과 글로버 트세이라 선수를 격파하면서 UFC 라이트 헤비급 역사상 최다 방어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유일한 대항마가 나타났으니 바로 올림픽 레슬러 댄 핸더슨을 딱지치듯 접어버린 무패 승률 100%의 강자 다니엘 코미어 선수였습니다. 상위권 선수들과 비교해도 실력 차이가 월등히 뛰어났던 코미어 선수는 도저히 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2015년 1월 존 존스의 8차 방어전으로 도저히 지는 게 그려지지 않는 UFC 역대급 최강자들의 경기가 성사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선수는 행사장에서 난투극도 벌이고 수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으르렁댔는데요. 과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진정한 UFC 최강자는 누구로 뽑혔을지 지금부터 그 경기 보시겠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차는 내려찍기로 위협을 가하는 존스, 극단적인 뒷중심의 코미어. 여기서 존 존스의 괴물같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레프트 훅을 허치면서 밸런스가 무너진 순간 더블렉이 들어갔으나 옆으로 빠지는 스프롤을 통해 방어한 것인데요. 결국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갔음에도 태클이 막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든 간에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UFC 전체를 통틀어 최강의 레슬러인 코미어인 걸 감안하면 존스의 기량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심을 당기고 태클을 노려보는 코미어, 아무렇지 않게 넥클린치 벗겨내는 존스, 더킹으로 잽을 흘려내고 왼손으로는 가슴을, 오른손으로는 어깨를 밀어 회전하며 빠져나옵니다. 이처럼 긴 팔다리의 이점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존스, 미들킥 캐치하자 다리 돌려 빼내보지만 쥐는 힘이 강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리를 쓸어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커리어 사상 최초로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는 코미어, 언더훅 파고 왼다리 먹으려 하자 반대 방향으로 제쳐주면서 안목까지 제압합니다. 그나마 억지로라도 존스의 약점을 찾아본다면 근접거리에서의 난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팔꿈치나 클린치 싸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코미어의 선택은 전진 또 전진입니다. 그렇게 니킥과 오블리킥, 사이드킥과 뒤차기 등 수많은 킥 기술로 저지하는 존스, 사기적인 리치로 인해 팔을 뻗는 것만으로도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눈 찌르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상대방으로서는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전진하는 코미어가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라운드 2, 조금씩 주먹이 닿기 시작하는 코미어, 킥캐치를 시도해보지만 발목을 가져오지 못하고 싱글렉에 오히려 안목이 잡혀버립니다. 스탠딩 길로틴의 위기에서 왼손으로 그립을 저지하고 빠져나오는 코미어, 깊숙이 들어가는 오버핸드, 머리 싸움의 우위를 통해 케이지로 가둬두는 존스입니다. 언더훅 잡아놓고 손목 컨트롤, 벗어나지 못하도록 케이지에 등을 붙이게 만드는 존스, 내려가려는 기색이 보이자 안목을 잡아채고 머리를 쓸어내리며 탈출합니다. 쉴 틈 없는 압박을 통해 원거리 견제를 최대한 봉쇄하는 코미어, 체력 부담과 위험이 뒤따르는 전략이지만 이런 움직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코미어입니다. 극강의 챔피언 존스를 상대로 타격 횟수에서 앞서고 있는 코미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헤드킥, 충분히 흔들릴 법한 상황에서 코미어의 전진은 계속됩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양상에 조금은 산만해 보이는 존스, 치열하게 벌어지는 손싸움에 암드래그에 이어 투쓰리로 접근하고
추가타까지 성공시키며 라운드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코미어입니다. 그렇게 3라운드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천천히 풀어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저항에 벌써부터 체력 문제가 나타나는 존스. 킥거리에서 싸우고 싶은 존스이지만 코미어가 잠시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옆차기로 얼굴을 쳐내봐도 끄떡없이 다가오는 코미어.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오블리킥. 눈찌르기로 흐름을 끊어주는 존스입니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눈찌르는 행위에 대해 망설임이 없는 듯한 존스. 쉬는 시간 동안 존스의 체력이 회복되고 그만큼 움직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더블렉으로 왼다리를 끌어오지만 엄청난 중심의 왼손을 놓치는 존스. 역으로 테이크다운 시도하는 코미어. 아웃사이드 싱글렉에서 런더파이프. 하이 싱글렉에서 다시 런더파이프까지 모조리 막힙니다. 이처럼 레슬링 공방에선 승패를 나누기 어려운 두 선수. 손목 잡는 척하면서 팔꿈치. 다시 한번 변칙적인 엘보우가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찌르는 이 공격은 과거 앤더슨 실바가 중소단체에서 보여줬던 기술인데요. 팔이 긴 만큼 팔꿈치를 주먹처럼 활용하는 것이 존 존스의 무서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손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존스. 손목 걷어내며 아웃사이드 싱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존스입니다. 더킹 어퍼가 정타로 들어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코미어. 그러나 하이페이스의 여파가 서서히 나타나고 움직임이 더뎌질수록 원거리 타격이 살아납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레코로만 상황에서 야금야금 이득을 취하는 존스. 손목 컨트롤과 함께 팔꿈치를 섞어주고 심심찮게 꽂히는 닉킥이 체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거리가 벌어진다면 답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전진하는 코미어.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체력전을 보여주며 3라운드를 마칩니다. 야, 아직 눈빛이 살아있는 코미어에 비해 정신이 반쯤 나간 듯한 존스. 어김없이 코미어가 압박하는 가운데 헤드킥이 가드를 뚫고 지나갑니다. 하이킥에서 오블리킥, 니킥까지 섞어주며 쉴 새 없이 괴롭히는 존스. 뒷목과 손목을 제압하고 케이지로 넣은 다음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더블렉을 뽑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상체를 세우고 일어나지만 케이지에 갇혀있는 코미어. 근거리에서도 무릎을 노리는 존스. 다시 한번 더블렉이 장렬합니다. 팔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립 잡기가 수월하고 당기는 힘마저 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나마 케이지에 등을 붙여 끌려가지 않는 코미어이지만 그동안 팽팽하던 흐름에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눌러놓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스탠딩을 선택하는 존스. 언더훅부터 손목까지 완벽하게 제압당한 코미어. 팔꿈치와 니킥, 더블렉 등 신경 쓸 게 많은 코미어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와중에도 무릎을 때려주며 다방면으로 이득을 취하는 존스. 마지막까지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며 4라운드를 마칩니다.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 두 선수 모두 승리를 위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5라운드인데요. 언더훅 파고 테이크다운 노려보는 코미어. 그러나 존스의 중심이 너무나 좋습니다. 클린치 컨트롤 타임에서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존스. 닉 디아즈의 특기이죠. 복부에서 안면 타격. 다시 손목 컨트롤 해주며 철저하게 갉아먹습니다. 테이크다운은 막아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코미어. 발목 받치기에서 손싸움으로 이어지고 예상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스탠딩 미어락을 넣어줍니다. 이런 공격들은 화면으로 봤을 때 임팩트가 크지 않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까다로운 기술인데요. 틈이 날 때마다 바디 니킥이나 어깨치기, 오블리킥 등을 활용하는 점이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테이크다운에 실패했음에도 꿋꿋이 시도하는 코미어. 인사이드 싱글렉에 머리부터 눌러놓고 팔꿈치로 두들겨주자 아웃사이드로 고쳐잡습니다. 배를 붙이고 뽑아 올리려는 코미어. 많은 힘을 쏟아내면서까지 싱글렉을 고집하고 드디어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면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시원하게 털어냅니다. 일단 아쉽게도 눌러놓지는 못하지만 올림픽 레슬러의 자존심은 지켜낸 코미어. 그러자 스피닝 엘보우로 되갚아주는 존스. 이 와중에도 끝까지 전진하는 투혼이 대단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확인하자 승리를 예감한 듯 웃어 보이는 존스. 마지막 싱글렉까지 막아내며 5라운드가 종료됩니다. 판정 결과 하나의 라운드만 내주고 모두 가져갔다는 판단 하에 만장일치로 타이틀을 방어해낸 존 존스. 이렇게 난공불락의 챔피언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는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벨트를 내려놓게 되는데 바로 임산부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틀 박탈은 물론이고 한동안 존스의 출전이 금지되는데요.
이때 다니엘 코미어가 앤소니 존슨을 꺾어내며 왕자의 등극, 곧이어 UFC 200에서 존 존스와의 2차전이 추진됩니다. 근데 두 선수의 2차전은 좀 충격적인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죠. 바로 존 존스가 우사다의 약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니엘 코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격투기 선수들이 그의 커리어는 약물에 의한 것이었다고 엄청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존 존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소 경미한 1년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존 존스였죠. 그동안 다니엘 코미어가 또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면서 챔피언 벨트를 지켜내는데요. 확실히 존 존스가 아니면 다니엘 코미어를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2017년 7월 2년 6개월 만에 존 존스와 코미어가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펼쳐졌을지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사우스포에서 양훅을 휘두르며 출발하는 존스, 1차전에 비해 초반부터 피치를 올린 모습입니다. 자신의 주먹이 닿지만 코미어의 주먹은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코미어이지만 킥을 비롯한 다양한 공격으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탠딩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래플링까지 걸어주는 존스, 등이 닿자마자 다리를 띄어 회복하는 코미어, 마주선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오블리킥이 등장합니다. 한층 더 다양해진 옵션에 뚫어내지 못하는 코미어, 근육질의 몸매부터 임팩트와 전체적인 스피드까지 1차전에 비해 모든 부분이 강력해진 존스입니다. 가드 위로 걸어버리는 스트레이트, 오블리킥과 연계되는 눈찌르기, 양쪽 스탠스를 고루 활용하여 다채로운 기술들을 쏟아내는 존스, 사우스포에서 앞손 잡아두고 스트레이트, 다시 같은 공격을 반복하며 거리의 이점을 극한으로 살립니다. 5대5 클린치에서 스탠딩 비어락, 반응 속도마저 인간이 아닌 듯한 존스, 그야말로 파괴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1라운드를 확실하게 가져갑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바로 레프트 바디, 다시 바디 니킥, 태클 모션 주자 스프럴, 곧바로 가슴 밀고 떨어뜨리는 존스, 사정거리가 짧은 훅이지만 롱가드보다 멀리서 날아오고 인스텝을 밟지 않더라도 바디어퍼가 들어갑니다. 똑같이 킥으로 대항해보지만 제대로 힘을 실지 못하는 코미어, 펀치러시에는 피봇으로 반응하고 사우스포에서도 자유자재로 킥을 구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거리가 잡힌 순간에는 반드시 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존스, 이렇게 봐서는 고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박치기까지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눈가에 출혈이 발생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된 코미어, 틈이 날 때마다 얹히는 오블리킥이 너무나 까다롭게 작용하죠. 인사이드 로우킥, 당기는 힘으로 리드훅, 동시에 사각 잡고 빠져버리는 존스, 예상하고 먼저 쫓아가는 코미어, 좋은 시도였으나 이번에도 눈찌르기에 막힙니다. 그나마 재미를 보던 손싸움마저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 존스의 거리가 유지될수록 부담없이 큰 공격을 시도합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자 오히려 도발을 걸어보는 코미어, 하지만 말려들지 않는 존스입니다. 반격이 나올 수 없는 자세에서는 확실하게 빠져줍니다. 발목 받치기가 성공하자 안목을 잡으러 달려들지만 이미 땅 짚고 돌아 나오는 존스, 여기서 잠깐 보시면 1차전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등으로 떨어지는 법 없이 순간 판단이 너무나 좋은 존스입니다. 그렇게 3라운드 시작합니다. 더블 잽으로 거리를 좁히자 바디샷 집어넣는 존스, 잽을 칠 때 뒷손 가드가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노렸죠. 어김없이 장렬하는 오블리킥, 다리를 빼서 충격을 반감시키고는 있지만 카운터를 낸다거나 킥캐치를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공격인데요. 만약 피하자마자 치고 들어간다고 해도 앞손을 걷어내야 반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체를 당기고 접근하자 크게 휘둘러버리는 존스, 심지어 뒷손 카운터를 미끼로 주고 왼손 훅을 노린 수준 높은 공격이지만 커버링과 함께 사각으로 빠져버립니다. 양쪽 옆구리를 건드려주며 상중하를 골고루 두드리는 존스, 오블리킥과 비슷한 동작에서 카프킥으로 바꿔주고 부지런한 견제성 킥으로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미들킥 페이크에 이어 프런트킥,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존스, 손싸움 시도하자 레프트 바디, 접점이 생기지 않자 타고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1차전에서는 클린치 싸움을 받아줬지만 이번에는 이득만 취하고 빠지는 존스, 그러자 무리하게 쫓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정면에서 접근하는 순간 하이킥이 장렬합니다. 비틀거리는 코미어를 향해 냉정하게 다가가는 존스, 극단적인 옆자세에 카프킥으로 돌려버리고 카운터에 위험이 있는 펀치 대신 플라잉 니킥을 선택합니다. 코미어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그제서야 쏟아내는 존스,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 끝에 3라운드 KO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다니엘 코미어에게 두 번째 패배를 안겨주며 다시 한번 라이트 헤비급 왕좌에 오른 존스.
다니엘 코미어의 MMA 전적에 유일한 2번의 패배가 생기게 된 건데요. 그 2번의 패배가 모두 존 존스였다는 점. 이로써 존 존스의 독주 체제가 기정사실화되던 이때 또다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경기 전날 실시됐던 약물 검사에 불법 약물인 튀로나볼이 검출된 것이죠. 그리하여 코미어와의 경기는 노콘테스트, 무효 처리가 되어버리고 존 존스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도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코미어는 좀 좀 눈물을 보이면서 정말 존 존스가 인간적으로 싫긴 하지만 저 사람 정말 잘한다 하면서 좀 남자다운 모습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 이렇게 약물로 인해서 그가 이긴 사실이 밝혀지니 솔직히 코미어 입장에서는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참고로 존 존스의 약물 사건과 그가 그동안 저지른 만행, 악행에 대해서는 또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 또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전에서 보여준 존 존스의 압도적인 경기력은 과연 약물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존 존스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약물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체력이었는데요. 1차전의 경우 예상보다 일찍 체력 문제가 찾아오면서 타격전 대신 클린치를 활용하였으나 두 번째 경기에는 시작부터 높은 템포의 운영을 구사했고, 이로 인해 타격전의 부담이 커진 코미어는 압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펀치라도 그 속도와 임팩트가 상당히 좋아졌으며 체격은 커지고 근질은 더욱 선명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술이 아닌 신체 능력 자체가 오르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존 존스의 억울하다는 주장은 솔직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약물의 힘을 빌린 거는 사실인데 또 맨날 경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이니까 좀 뭔가 그래요. 사실 존 존스는 라이트 헤비급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신체 조건과 이를 극한으로 살린 타격, 아무도 눕힐 수 없는 그래플링과 뛰어난 파이트 IQ, 다양한 공격 옵션,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가는 기술력 등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닌 선수이죠. 그런데 이런 사기적인 선수가 서심없이 눈을 찌르는 반칙과 또 금지 약물까지 사용을 해버리니 도무지 상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보고 많이들 악마의 재능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존 존스가 없었다면 혹은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다니엘 코미어가 UFC 역사상 고트, 다시 말해 최강자라는 평가를 받았을 텐데 여러모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번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존 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진행한 존 존스와 다니엘 코미어 1, 2차전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